교수님 IQ 테스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사실 142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멘사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거요? 멘사. 멘사가 뭐예요? 아, 미국은 없군요. 147인가? 네. 하면 네. 이제 제가 거기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되게 이게 의미 없는, 전 정말 이게 IQ라는 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오늘은 이 지능이 무엇인가, I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려면 뭐 머리가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 친구는 IQ가 엄청 좋은 것 같아, 150 얼마래, 천재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IQ가 이렇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IQ도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IQ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intelligence quotient, 지능에 대한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IQ 100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IQ 100. 평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론적으로는 평균이란 개념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맞는데요. 100이 평균이면 우리 주변에 반은 IQ가 두 자리 숫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랬던가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는 IQ 평균 내면 한 110, 115까지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무슨 소리일까? 그럼 이게 평균이 아닌 거잖아요. 원래 평균 개념으로 만든 거지만 사실은 IQ가 전 세계에서 평균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저기서 계산하는 게 다른데, 그래서 그러면 전년도에 계산해서 해야 되나?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평균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지만 정확하게 100이 평균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아주 유명한 이론인데 플린 이펙트라고 IQ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발견이에요. 10년에 3포인트 정도씩 느니까 30년이 되면 10포인트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아니죠, 그러면. 그럼 다시 조절을 해서 이걸 낮춰야 되나? IQ를 정확히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플린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연결이 더 넓어지고 그런 게 이 IQ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드신 게 이거예요. 우리가 농구들 좋아하시나요? 대학원 다닐 때 농구팀에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또 키가 크다는 이유로 제가 저를 껴줘가지고, 제가 171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친구들하고 서도 제가 딸리지 않는 키를.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여학생들이 농구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농구 보는 건 좋아했지만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구 공부를 한 게, 제가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을 밤을 새서 공부를 하면서 농구도 이렇게 너드처럼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플레인이 얘기한 게, 예전엔 동네에서 꼬맹이들이 같이 농구하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사회적인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IQ가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수님 IQ 테스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 해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해본 것 같아요. 몇 나오셨어요? 저요? 제가 사실 142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검증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멘사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거요? 멘사. 멘사가 뭐예요? 아, 미국은 없군요. 147인가? 네. 하면 네. 이제 그룹이 있거든요. 아, 네, 제가 거기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되게 이게 의미 없는, 전 정말 이게 IQ라는 게요, IQ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게 학교 학생들 다 똑같은 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분류해서 학습을 잘하게 하려고 학교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꼭 우리 머리 좋은 거랑 관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우리가 점점점 바뀌어졌고요. 수치가 되게 의미 없는 수치고요. 우리가 보통은 수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개념을 IQ라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성공, 정말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을 더 잘 예측하는 수치는 IQ보다 EQ라고 말을 합니다. EQ라고 정서적인 지능, 그리고 사회적인 지능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또 다중지능 이론해서 우리 여러 가지 디멘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음악적인 거, 수리적인 거, 공간지각, 사람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또 이런 게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 논리적인 거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우리가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다른 의미의 또 지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요즘에는 우리 인터넷으로 뭐든지 검색해서 찾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해요. 미래의 지능은 얼마나 더 정보를 잘 찾느냐 이런 것일 것이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저희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아,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요새 그걸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죠. 빨리 찾고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또 지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우리가 소통을 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것이 지능도 향상시킨다는 것이고요.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것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 정서적인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게 한 가지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다양한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IQ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